인천 시민이 주목하는 이슈를 짚어보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통해 문제의 쟁점을 풀어보는 시대난 이슈터치 이형구입니다. 시대난 이슈터치의 14번째 시간, 오늘도 인천 시민이 궁금해하는 지역의 핫 이슈를 주제로 선정해왔습니다. 시대난 이슈터치의 14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시대난 이슈터치 시작합니다. 시대난 이슈터치 14번째 시간은 인천시의 신성영 의원,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영종에 가려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이용해야 합니다. 영종 주민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두 대교를 이용하지만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준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2022년까지 두 대교의 통행료를 큰 폭으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영종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건 인천시 조례입니다. 지원 조례를 만들어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지원 기한이 올해까지여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지원이 끊기게 됩니다. 오늘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논란, 그리고 영종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일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의 쟁점을 풀어보는 이슈 플러스입니다. 앞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에 대해 잠시 이야기했는데요. 김현철 기자님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가 어떤 날인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영종도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유명한데 이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육지와 단절된 섬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서고 나서야 다리가 만들어졌는데요. 이전까지는 배를 타고 건너갈 수밖에 없었던 섬이란 얘기죠. 1990년 6월 그 영종도가 수도권 신공항 입지로 지정되면서 영종대교 건설이 좀 시작이 됐고요. 2000년 11월 20일 개통한 영종대교는 인천공항 개항 초기 유일한 육지와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였습니다. 현재 통행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자 사업 사회간접 자본 시설이고요. 이후에 인천공항이 발전하면서 2008년에 인천대교가 생겼고 영종대교가 서울로 연결하는 도로, 인천대교가 인천과 경기 남부권을 연결하는 대로로 지금 현재 영종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영종과 육지를 잇는 다리는 두 개뿐인데 그 문제는 또 민자로 건설되다 보니까 통행료가 많이 비쌉니다. 영종 주민들이 통행료를 이용할 때 이용료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민들이 느끼는 통행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영종도에서 가장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하늘도시를 기준으로 좀 해봤습니다. 가장 빠르게 서울로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영종대교 상부 도로를 이용해서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타는 건데요. 소형차 기준으로 6,600원, 편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영종대교 상부도로는 영종도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할인을 받을 수 없지만 가장 빠른 시간 한 18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종대교 하부도로를 이용하다가 정서진로를 이용하면 되는데 영종대교 하부도로는 주민의 경우에는 좀 무료로 할 수 있지만 출퇴근 시간 기준으로 한 45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 두 가지 방법을 좀 조율을 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영종대교 하부도로를 이용하다가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건데 그럼 현재 편도 기준으로 소형차 2,500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러면 한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고요. 출퇴근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영종도의 주민들이 왔다 갔다 서울 또는 출퇴근을 위해 왔다 갔다 하는데 타는 지역보다 많은 돈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네, 지금 6,6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인천 시민들이 아마 제정고속도로를 이용하면은 강원도, 그러니까 원주 정도 아니면 뭐 충청도까지 갈 수 있는 이 정도 거리가 될 것 같은데 상당한 부담인 것 같습니다. 신성호 의원님, 근데 문제는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인천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이마저도 중단될 위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조례 개정이 필요한 거죠? 지금 저희 통행료 감면을 받고 있는 그거는 이제 조례를 기인을 합니다. 그 조례가 지금 유효기간이 부칙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칙에 보시면 2022년도 하반기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칙에 지금
그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지금 개정 조례를 발의한 상태고요. 이번 280일에 정례회 때 아마도 가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통행료 감면 관련 조례 지원 기한은 올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인천시의 통행료 일부 지원조차 받을 수 없는 건데요. 최근에 의원님이 해당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9월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인데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인천시의 지원은 인천 영종대교 통행료 감면 조례에 기인합니다. 해당 조례는 부칙으로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는 2022년도 말까지입니다. 9월 정례회에 해당 부칙의 유효기간을 2025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며 당위성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와 인천시 집행부에 통감하고 있는 바 문제없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2025년을 설정하신 거는 제3연육교 개통 시점과 맞춘 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통행료 감면 조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인데 당위성이 충분해서 문제될 시 없이 가결될 것으로 본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일 그 지방선거 당시에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정헌 중구청장이 인천대교 영종대교 요금을 아예 무료화하겠다라는 공약도 했습니다. 김현철 기자님, 당선 이후 인천이나 중구에서 또 움직임이 있습니까? 사실은 사업 주체는 인천시나 중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어떤 인천시장이나 중구청장의 공약 그리고 이들의 어떤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 신성영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를 만들어서 인천시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언발의 오줌 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 국토부가 직접적으로 재정을 투여하거나 아니면 사업자 협의해서 요금을 낮추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가 그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라고 한 건데 2018년도에 이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했고 2022년까지 인하를 하겠다고 했지만 영구 용역은 사실 작년까지 이걸 완료를 했어야 됩니다. 올해 인하를 위해서는. 하지만 영구 용역조차 완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 영구 용역을 빨리 준공하라라고 요구를 하는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와 중구가 이거를 국토부에 꾸준히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이제 취재를 해봤는데 최근에 이제 8월 10일이죠. 8월 10일 날 유정복 인천시정부가 국토교통부에 도대체 이 용역은 언제 준공되는 것이냐라고 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원천적인 방법은 인천시가 조례를 통해서 그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가 돈을 내게 하는 이 방법이 맞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결국 핵심은 지난 2018년 정부가 발표한 민정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입니다. 이를 통해서 통행료가 낮춰져야지 인천시에서 부담하는 요금도 좀 줄어들고 해서 통행료 무료화가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난해 국회에서도 이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께서 경기지사 시절에 단 한마디로 공익처분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게 급진전되는 것에 비해서 저희는 20년째 통행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 얘기로는 뭐 경기도민은 1등 시민이고 인천 시민은 2등 시민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몇 차례 그래서 네. 용역을 주면서 예. 조정하는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2022년부터인가 좀 가격을 대폭 낮추던가 혹은 무료화한다는 게 이 합의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역구 의원이죠. 배준영 국회의원의 주최로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행료 관련 간담회도 열렸습니다. 신성영 의원님, 국토부가 아직까지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국토부에서는 가장 크게 금리 인상을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참석한 지역 정치인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용역을 신속하게 완결하려고 강력하게 촉구를 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2021년 11월 국회 예결위 본회의에서는 배준영 국회의원은 인천 영종대교 인하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강력하게 설명을 했고요. 2022년 말까지 완결하겠다고 구두 확약을 총리께서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정치인들은 그 자리에서 국토부에게 강력하게 이 용역을 완결하라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한 용역 연구 협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코티 의견으로는 이제 국토부 용역 의견 결과를 민간 사업자에게 이미 보냈다. 그런데 아직 민간 사업자에게 답변이 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셔서 저희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간 사업자의 그렇게 답변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국토부가 오히려 강력하게 나서서
그 해결 의지를 보여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앞서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통행료 인하를 위한 연구 용역조차 언제 해결될지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일의 진행이 늦어질수록 그 부담은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영종 주민을 포함한 인천 시민은 물론이고 공항 이용객들은 지금처럼 비싼 요금을 내야지 비행기를 탈 수가 있습니다. 반면 같은 민자도로인데 계획대로 요금 인하가 실현된 도로가 있습니다. 김희철 기자님 설명해 주실까요? 네, 가장 가까이엔 2020년에 있었습니다. 대구 부산 고속도로와 서울 춘천 고속도로 요금을 각각 52%, 28% 인하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래서 대구 부산 고속도로는 1,500원을 내다가 5,000원을 내게 됐고요. 서울 춘천 고속도로는 5,700원에서 4,100원을 내고 있습니다. 더 앞서서는 2018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제일순환 고속도로 일산 태교원 구간 그리고 수원 강명 고속도로 요금을 인하했고요. 2019년 1월에는 구리포천 고속도로 요금을 인하했고 그해 12월 23일에 천안 논산 고속도로도 최대 47.9%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함께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 광주 원주 고속도로와 상주 영천 구간 도로 요금 인하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통행료 관리 로드맵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영종대교가 마지막 이제 과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인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영종 주민들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인천대교, 영종대교의 통행료 감면과 무료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주민들은 생활비가 증가하고 지역 기업은 교통비, 물류비 등 증가로 투자를 꺼려 지역 경제가 고립되고 있다. 결국 관광산업을 비롯해 공항 경제권 침체로 이어져 주민과 지역 기업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안고 있다. 까지 이제 국토부에서 용역을 갔는데 아직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지를 않아서 저희 주민들께서는 지난번 무료통행료 회의를 하고 또 주민 서명도 받고 영종도 주민들은 그 헌법상 보장된 이동권, 행복추구권 아주 심하게 침해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활하게 정치권에서 이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국가배상 청구, 또 위헌 법률 심판, 그리고 또 공권력 부작위에 대한 헌법 소원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통행료가 지역 경제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민들은 최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주민 서명에도 나섰습니다. 통행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성 의원님, 지역구 의원이라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지역 주민과 소통을 잘하고 계십니까? 상기 논의들인 조례 개정안하고 이제 국토부 용역 신속 촉구 등 신상영 의원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들에 이제 그 상시적으로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이제 주민 단체들의 이제 정책 협의를 하실 때도 제가 상시적으로 참여를 해서 거기서 이제 다양한 의견 교환을 하시는 것들을 제가 경청하고 제가 이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정책 방향성 수립에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영종 주민들의 노력이 이번에는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아무래도 통행료 감면보다 무료화일 것도 같습니다. 김희철 기자님, 통행료 무료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가능할까라는 고민보다 다른 도로와 비교해서 인천 영종대교가 지니고 있는 특성과 중요도를 생각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천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강화도도 다리가 2개입니다. 강화대교와 초지대교인데 이용할 때 비용을 전혀 내지 않고 있거든요. 유독 영종 주민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이 현재 구조가 지적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영종도 내에는 아직 그 확실한 종합병원들 인프라가 좀 적게 갖춰져 있습니다. 때문에 영종 주민들이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내륙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추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3연륙교 그러니까 영종도로 있는 세 번째 다리가 놓여지는데 이 다리 이후에 이제 계속 영종도에 놓여질 다리들 중에 중요한 다리들이 이제 서해평화고속도로 같은 다리도 있습니다. 영종도가 중요한 이유는 인천공항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인천공항은 아시아 허브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물류적 가치가 대단히 높은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종을 물류도시라고 한다면 추후 남북 관계를 고려했을 때 지금 현재 서해평화고속도로를 놓고 있거든요. 영종을 중심으로 추후에 이 대한민국의 어떤 물류의 시스템을 고민했을 때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을 하고 있는데 세계 주요 어느 허브공항들 중에서도 인천 영종대교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도로는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영종 주민에게는 육지로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대교들인 만큼 통행료 면제가 실현돼야 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을 따져봐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통행료 무료화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신성영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가능하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답변하고 같이 이제 그 현행 유지를 위해서 조례 연장이 먼저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번 9월 정례회 때 조례 연장을 먼저 추진을 하는 것을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앞서 몇 차례 이제 강조하셨던 이제 국토비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용역 신속 완결을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 용역이 완결돼서 예를 들어서 인천대교가 현행 5,500원에서 약 2,000원 수준으로, 그리고 영종대교가 현행 6,600원에서 약 3,000원 수준으로 인하가 된다면 인천시에서 현재 통행료 감면으로 사용하는 예산으로 현행 감면 범위와 대상에서 무료 통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종 상부도로 포함, 영종 사업자, 법인 차량을 포함한다던가 1.5대에서 2.5대로 확대하는 등 이제 지원 대상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추가로 인천시에 이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연구를 병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영종 주민분들께서 다리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조례 내용 조금만 더 짚어볼게요. 우리 아까 김현철 기자님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상부도로를 이용하면 20분도 안 돼서 서울을 가는데 이거를 지금 막 복잡하게 가신다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영종대교 하부도로를 넘어서 청라를 거쳐서 서울로 가고 이렇게 막 돌아가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상부도로를 또 무료로 해달라, 이런 조례 내용에 포함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조례안에도 담기는 건가요? 사실 이제 280일의 정례회 때는 먼저 중요한 시급한 문제인 유효기간 연장하는 것들을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제 주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이제 정책 협의를 하면서 제가 방향성을 또 수립을 했었을 때 말씀하셨던 지원 대상 그리고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을 연말 이제 또 추가로 열리는 정례회나 임시회 때 제가 이제 입법을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이제 통행료 감면과 관련된 약속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지원이나 무료화를 위해 어떤 내용이 필요할지 김현철 기자님 의견부터 주실까요? 예, 그 영종도를 이을 세 번째 다리, 제3연륙교라고 불리는 다리는 통행료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3연륙교로 이득을 보는 기관에서 비용을 분담했기 때문인데요. 인천 영종대교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현재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통해 이득 보는 기관이 일정 부분 통행료를 부담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이득 보는 기관 중에 가장 큰 기관이 인천국제공항이라고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지금 현재 4단계, 5단계 이제 사업을 통해서 추후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객이 늘어나고 물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수익이 그만큼 확대될 것인데, 그러면 그 비용의 일부를, 그 수익의 일부를 여기에 좀 투자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건 유료도로법 위반인데요. 그 유료도로법을 보면 유료도로는 대체할 무료도로가 있을 경우에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영종도의 경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없이는 도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법이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주장이 있고, 이는 인천의 강화도도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성영 의원님, 앞으로 통행료 지원 혹은 무료화를 통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통행료 지원하고 이제 무료화를 위해서 먼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앞서 몇 차례 언급됐었던 국토부 진행 중인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용역을 신속 완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천 영종대교의 통행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춰지게 된다면 인천에 유발되는 경제적 효과 상당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신속하게 국토부 용역을 완결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에서 나서서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통행료 인하의 당위성을 국토부에서 더욱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저는 인천 영종대교 통행료 감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의회 차원에서 목소리를 높여갈 예정이고요. 인천대교는 제정고속도로 대비 2.89배, 그리고 영종대교는 2.28배 높은 현행 통행료는 지역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또한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용역 중 2배가 넘는 고속도로 중 유일하게 완결이 안 된 도로가 인천시에 있는 만큼 이를 제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면 인천시가 얻는 이득은 실로 막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인천시 집행부에서도 당위성을 통감하고 국토부의 용역 신속 완결을 강력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토부 용역부터 완결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인천시가 목소리를 높여 강력 촉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료와 영종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일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영종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 통행료 대폭 감면과 무료화를 약속했던 정부와 정치권의 말을 믿고 영종 주민은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약속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시간당 이슈터치 신성영 의원님, 김현철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시간당 이슈터치는 앞으로도 우리 동네 인천 지역의 이슈들을 보다 쉽게 전달하고 그 쟁점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